실제로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서 그동안 배웠던 컨텐츠 제작이나 캘린더 이런 내용들을 함께 이용해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정보를 외부에 전달하기 위한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홈페이지는 필요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전문적인 홈페이지나 아니면 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 저작 도구 대신에 구글의 사이트 도구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쁜 홈페이지보다는 정보가 더 많은 홈페이지, 또 정보가 업데이트가 잘 되는 홈페이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홈페이지 만들어서 실제로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메인과 연결하는 부분까지 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글 G 스위트의 대부분의 기능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또한 팀 프로젝트 환경을 만들고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많은 문서와 자료가 쌓이게 되고 많은 메시지로 인하여 확인을 못하고 놓치는 정보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팀원이라도 몇 명 더 참여를 한다면 소통이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이런 일은 앞으로 취업해서 회사 프로젝트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학교 프로젝트에서는 10명 미만이지만 회사의 큰 프로젝트에서는 몇백 명이 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소통과 복잡한 자료 관리가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학습하는 내용은 G 스위트를 이용해 생산되는 많은 양의 콘텐츠를 다수의 사람에게 배포, 유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시간에 학습했던 사이트 도구를 이용하여 공개되는 사이트를 만들고 사이트 기획을 통하여 내부의 많은 정보를 홈페이지에 배치합니다. 콘텐츠는 공유 문서 외에도 캘린더, 폴더,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콘텐츠 변경 내용 및 게시할 때 누가 수정했는지도 확인하고 사이트 접근이 편하도록 별도의 도메인도 구매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도 학교 프로젝트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동호회 활동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회사에 취업해서도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이트 도구에 접속하려면 주소창에 site.google.com을 직접 입력하거나 바둑판을 눌러 사이트 도구로 접속합니다. 사이트 도구에 접속했으면 우측 하단의 플러스를 눌러서 새로운 사이트를 하나 만듭니다. 새롭게 만든 사이트도 당연히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겠죠. 수정을 할 경우에는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도 되고 구글 드라이브에서 선택해도 됩니다. 제목 없는 사이트 도구 화면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할 것은 사이트 도구의 이름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확한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상단에는 다양한 관리 메뉴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 링크 만들기, 협업 공유 외에도 파비콘 사이트 정보 설정 화면이 있고 게시할 수 있는 설정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게시하는 것은 해당 도메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긴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 이 강의 후반 부분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도메인을 구입하여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이트의 좌측 화면은 내용을 입력하고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우측의 패널에는 페이지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삽입, 페이지를 추가 및 구성할 수 있는 테마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는 테마 메뉴가 있습니다. 삽입 메뉴에서는 다양한 텍스트를 입력하고 이미지, HTML, 코드, 드라이브 추가 등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레이아웃을 제공해서 디자인을 잘 못하는 사람도 근사한 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덮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목차, 이미지 캐러셀, 버튼, 구분선 등을 입력할 수 있고 G 스위트의 다양한 콘텐츠도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번씩 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옆에 페이지 메뉴에서는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고 페이지의 배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테마에서는 여러 가지 테마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사이트 도구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진행되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화면과 여러분이 사용할 때 화면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이나 사용 방법은 비슷하니 달라진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만드는 것은 전체 프로젝트에서 작성하는 콘텐츠 및 진행 내용을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 포털 화면입니다. 물론 드라이브나 캘린더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포털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프로젝트 하면서 해면서 필요한 콘텐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체 공지사항이 하나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두 번째는 전체 일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작업을 하는 공간이 필요하네요. 마지막으로 회의실 예약 화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관련 링크 동영상, 두 번째는 관련 자료만 모아놓은 레포지토리, 그리고 산출물 리스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위한 내용이니 간단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학생 여러분은 여러분의 환경에 맞게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 사이트 기획을 통하여 구성한 내용을 실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지를 위한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지사항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G 스위트에서 제공하면서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구글 플러스를 이용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안 문제로 개인이 사용하는 구글 플러스는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도메인 버전은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오히려 기능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구글 플러스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구글의 페이스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의 소식을 알릴 수도 있지만 동호회나 학과,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캘린더는 앞 시간에 만들었던 캘린더로 이용하겠습니다. 공유 드라이브도 팀장이 만들어서 공유한 공유 드라이브입니다. 물론 여러 개의 공유 드라이브 등록도 가능하고 폴더 단위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구글 폼입니다. 예약 현황을 확인하고 회의실을 예약 신청하겠습니다. 신청하면 관리자가 승인을 해서 캘린더에 등록하는 형태입니다. 회의실 캘린더로 만들 수도 있지만 실습에서는 다양한 구글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콘텐츠의 권한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권한 설정의 실수로 중요한 자료가 한순간에 유출될 수 있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시부터 공유 권한 설계도 함께 진행이 되어야 하고 성격에 맞게 콘텐츠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팀원 간의 소통이나 자료는 프로젝트 팀원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해서 외부인이나 프로젝트에 관련 없는 사람이 보게 되거나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일반 자료 공유를 위한 콘텐츠는 공유된 자료인 자료 링크와 관련 자료는 학교 내에서 검색하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공유 권한을 부여합니다. 산출물 리스트는 프로젝트 팀의 자산이니 프로젝트 팀만 볼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학우들을 위하여 전반적인 프로젝트 내용과 팀원 소개는 오픈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소개와 팀원 소개 페이지를 만들어서 작성합니다. 함께 찍은 사진과 관련 유튜브 동영상을 함께 올리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러스는 보안 문제로 개인이 사용하는 gmail.com 도메인에서는 사용이 중지되었습니다.
플러스는 구글이 페이스북의 경쟁을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능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올세인츠라는 패션 회사에서는 회사 내 모든 직원이 구글 플러스에 소식을 올리고 이 소식을 모두가 공유했습니다. 당연히 지역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같은 회사 직원들의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소통이 잘 되겠죠. 글로벌 회사이다 보니 전 세계에 직원이 있었지만 폐쇄적인 구글 플러스 덕분에 직원들은 마치 같은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구글 플러스는 plus.google.com으로 접속을 합니다. 물론 바둑판에서 이동할 수도 있겠죠. 접속이 안 되는 경우는 학교 관리자가 막았던지 사용하는 계정이 학교 계정이 아니고 개인 계정인지 확인하세요. 구글 플러스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페이스북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좌측의 탐색하기 메뉴는 학교 내의 다른 커뮤니티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커뮤니티에서 팀 프로젝트 커뮤니티를 만들겠습니다. 커뮤니티를 만들 때 공개 및 가입 옵션을 확인하세요. 학교 내와 현재 팀원만으로 제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프로젝트 팀명으로 새롭게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좌측 상단의 초대 아이콘에서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팀 그룹스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페이스북 그룹과 같은 커뮤니티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기사 및 소식을 커뮤니티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을 팔로우해서 소식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든 구글 플러스 커뮤니티의 주소를 복사합니다. 복사한 주소를 구글 사이트에서 삽입하겠습니다. 우측 사입 탭에 삽입을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여기에 복사한 구글 플러스 커뮤니티 URL을 복사합니다. 구글 플러스가 구글 사이트에 사입되고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배치합니다. 이제 구글 플러스 커뮤니티에 누군가 글을 올리면 구글 사이트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러스에 포스팅할 때 그림, 사진, 링크, 설문지 외에도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포스팅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을 때 관련 문서와 함께 이용하면 좋습니다. 스마트폰에서 PC 환경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프로젝트에서 전체 일정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포털 시스템 및 인터넷 서비스에서 캘린더를 서비스를 메인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든 팀 프로젝트 캘린더를 구글 사이트에 쉽게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글 캘린더를 삽입하겠습니다. 사이트에서 우측 패널 하단에 캘린더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져 있는 다양한 캘린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캘린더를 삽입을 해서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하세요.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미리 보기를 통해서 PC, 스마트폰 모두 잘 보이는지 직접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캘린더는 구글 사이트 삽입하는 방법 이외에도 HTML 코드를 이용하여 다양한 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공유 드라이브를 사이트에 바로 등록해서 리스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문서 리스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일이 파일을 등록해서 리스트를 보여주는 방법이었지만 구글 G 스위트에서는 폴더 선택만으로 이와 같은 작업이 가능합니다. 작업 생산성을 비교한다면 하늘과 땅의 차이이겠죠. 우측의 삽입 탭에서 드라이브를 추가를 클릭하고 해당 폴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캘린더처럼 위치를 정하고 배치하면 완료가 됩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게시 후에도 권한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폴더에 권한이 없으면 보이지 않고 문서에 권한이 없다면 클릭해도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파일 하나씩 등록하고 관리하는 방법보다 쉽고 간편합니다. 또한 보안 체계도 튼튼해서 다양한 해킹 및 위험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을 예약하기 위한 예약 폼은 간단하게 이름과 일시, 그리고 회의실 번호만 선택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예약을 하려는 학생은 공유된 회의실 예약 일정 캘린더를 확인하고 필요한 시간을 확인합니다. 원하는 사용자는 메일이나 웹화면이 아닌 간단하게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설문지에 등록되는 내용은 시간 순서로 담당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담당자는 내용을 확인하고 회의실 캘린더에 표시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동화하는 방법은 많지만 여기에서는 데모용으로 구성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아이디어나 방법이 있으면 연습 삼아서 구성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설문지는 간단하게 구글 캘린더처럼 패널 우측 하단에서 선택해서 입력합니다. 입력 후에는 배치를 하고 사이즈를 수정해서 잘 보이도록 조정합니다. 글 자료를 쉽게 공유하는 자료 링크는 이미지와 링크 기능을 이용하여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하는 사용자의 인식성이 좋도록 콘텐츠 내용에 이미지를 추가한 후에 이미지 자체에 링크를 설정할 수도 있고 우측 패널의 버튼을 이용해서 구성할 수도 있겠죠. 버튼을 클릭해서 이름과 링크를 직접 입력합니다. 미리 보기를 통하여 확인하면 마치 눌러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의 스타일도 변경할 수 있고 배경이나 색도 원하는 색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사이트 주소나 구글 문서 주소 모두 가능합니다. 식별하기 좋은 형태로 링크를 만들어서 팀원 모두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를 할 때 정말 많은 문서와 자료를 참고합니다. 이런 자료를 팀원 각각의 PC에 저장해 놓으면 중복되고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공유 드라이브에 서로 자료를 등록하고 관리하면 다양한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구글의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원하는 문서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공유 폴더를 구성하여 자료 정리를 해보세요. 다음 프로젝트 할 때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나 분실의 위험도 없고 PC나 스마트폰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 방법은 공유 드라이브처럼 바로 드라이브에서 추가할 메뉴를 이용하여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산출물은 작성 중일 때는 드라이브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완성본이 되었을 때 정리 차원에서 리스트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축소할 수 있는 텍스트 형태로 구성해도 단계별 표시도 쉽게 할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산출물 리스트는 구글 닥스에 입력하여 문서를 추가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어차피 산출물도 문서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중 작업으로 리스트 작업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런 중복 작업을 없애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스마트워크에 도움이 됩니다. 리스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당 부분 북마크를 만들고 문서 표지에 북마크 링크를 만들면 쉽게 해당 리스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구글 문서의 경우에는 보통 문서 제목도 있고 앞부분에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이동이 필요합니다. 만든 사이트 주소는 학교 도메인 주소에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용할 때는 북마크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이 지고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주소를 하나 만드는 것도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검색창에서 도메인 등록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여러 사이트가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 도메인 등록이라는 사이트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변경해주는 작업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통 가비아, 후이즈 등을 이용하고 원하는 도메인명을 입력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와 비용을 알려줍니다. 보통 1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습이니 가장 저렴한 도메인을 구매해서 만든 사이트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도메인을 500원에 구매했습니다. 단 1년 동안이고 그 이후로는 비용이 높아지니 구매 시 고려를 하세요. 도메인이 번거로운 학생은 단축 URL로 연결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도메인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메인을 구매 후 만든 사이트의 주소를 리다이렉트 방식으로 연결합니다. 학교의 서브 도메인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으니 나중에 참고하세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브라우저에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프로젝트 팀 사이트나 상가 사이트로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페이지도 만들어 보세요. 생활에서 다양한 주제로 만들면 활용도가 높습니다. 네, 구글 사이트 도구로 할 수 있는 게 생각외로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나 구글 슬라이드로 문서를 만들고 아니면 또 누가 담당자를 지정해서 그 문서를 계속 업데이트 해준다면은 여러분의 구글 사이트로 만든 사이트는 정말로 아주 값진 사이트가 될 것입니다. 최신 정보와 아주 많은 정보들을 찾을 수 있을 테니 말이죠. 우리가 이제는 멋있는 사이트, 예쁜 사이트보다는 이렇게 정보가 많은 사이트가 중요하고요. 구글 G 스윗을 이용하면은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수고하셨습니다.